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대통령실에서 좀 유감이다, 뭐 도를 넘었다, 왜 유난연대라는 걸 팔고 다니냐 이렇게 공격하는 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의원 어제 또 이렇게 응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그건 대통령께 굉장히 폐를 끼치는 일입니다. 지금 저 사실 청와대에서 이렇게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말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후보들이 끌어들이는 건 옳지 않고 저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야, 저런 발언이 나오자 또 대통령실에서도 또 좀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보시죠. 안철수 또 부적절한 발언 때는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자 또 안철수계 문병호 전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죠. 안철수 현 정권에 협력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토사구팽이다. 김영호 선대위원장은 섭섭함이 느껴진다. 글쎄요, 서정옥 변호사님,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뭐 제가 보기에 약간 이게 양비론일 수도 있지만요. 예. 팩트는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저는 먼저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요. 이런 이제 유난 연대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대선 과정에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미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 이런 표현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사용했던 윤핵관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그 대통령을 약간 이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 용어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점에서는 안철수 후보에게 좀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대통령실도 먼저 이게 잘못이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대통령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이게 내가 정치 얼마 했다고 여의도에 당에 무관심하다. 당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이게 국정 챙기기도 바쁘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대로 실천하셔야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이게 김기현 후보를 미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논란부터 해서 제가 윤핵관은 표현 안 쓰지만 장제원 의원이든 이철규 의원 이분들이 동원돼서 처음에 나경원 여론조사 1위 달리는 이분을 주저앉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안철수 후보까지 공격해서 이래서 이게 어떻게 자유롭고 공정한 경선이 되겠습니까? 예. 특히 저는 심평 변호사는 이분에게 그 소위 본인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다. 그다음에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입니다. 예. 이분이 뭐 안철수 후보가 되면 이게 대통령이 탈당한다. 이거 협박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게 발언입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대통령실이 먼저 자제를 해야 된다. 자유롭고 공정한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게 자유 아닙니까? 예. 왜 이렇게 전당대회 분위기가 무섭고 이게 공포 분위기입니까? 좀 더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속속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두 개 그 조원 CNI 그다음에 RN서치 조사가 양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과 오차범위 이내에서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근데 이름은 안철수가 위에 있다. 요 두 조사는 그 공통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이번에 본경선에 올라가는 선수는 총 4명의 선수만 본경선에 올라가서 이제 최종 1명이 대표가 되는 건데 그 4명이 동일해요. 안철수, 김기현, 황교안, 천하람. 황교안, 천하람은 약간 뭐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 있기는 하나 어쨌든 이 4명 정도가 이번 컷오프에 저 4명이 생존을 해서 최종 대표가 누가 될지를 겨누게 되지 않을까. 뭐 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장윤미 변호사님, 네. 저 흐름이 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이 여론조사에 어떤 게 좀 포인트라고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1위를 달리는 게 당연히 포인트라고 보고요. 네. 이 여론조사에서 각 지역별로 나누더라도 사실 김기현 의원은 지역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부울경에서도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능가하는 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곧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실 대통령실이 김기현 후보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당원들이 이른바 윤심대로 움직일까요? 총선 승리를 담보해내는 후보가 누군지를 당연히 좀 선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당심을 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당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라는 그런 반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이 뭐 간신배 논란이 좀 불거졌습니다. 간신배 이 단어와 관련된 논란인데요. 한번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문제는 지금 윤핵관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를 박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신배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100% 동지들이 모인 전당대회고 100% 동지들에 의한 선거입니다. 거기에 무슨 윤핵관이니 간신배니 이런 악의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동지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용어를 막는다고 해가지고 간신배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신배를 간신배라고 부르지 그럼 도대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대표와 측근에서 경제적 공동체를 통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다 측근이라고 부르는데 왜 국민의힘은 이 사람을 윤핵관, 또 나아가서 간신이라고 부르는지.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정치를 하는데 사실은 법적 잣대로 보면 누가 더 잘못이 많은지 보면 우리 안에서 좀 표현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이제 서로 경쟁하다가 나온 저는 약간 과열양상이라고 보고 있고 예.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했으니 앞으로 당을 위해서 내년에 총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미래를 보여주는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복 위원장님 마지막. 예. 우리나라 민주주의 순위가 떨어졌어요. 한 8계단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정치 보복입니다.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 이건데 지금은 이제 여당 내에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보복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두렵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정당 민주주의가 과연 지켜질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예. 저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내는 여당의 전당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2월 7일, 3월 8일이 전대니까 거의 이제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네요.